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1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차요금 전액 감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8민주유공자가 부천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월 정기권은 90%,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회 김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차요금 감면 요율 확대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환석 의원은 월 정기권은 50% 감면,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 11일 도시교통위원회 심의 결과 월 정기권은 90% 감면, 1일 주차요금은 전액 감면으로 수정 가결되어 지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이란 복지, 교육 등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행하기 위한 활동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김환석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므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유공자분들에게는 자긍심을 더해드리고 장애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 조례는 김환석, 김주삼, 윤병권, 구점자, 남미경, 정재현, 홍진아, 박정산, 이상윤, 권유경, 송혜숙, 김성용, 김동희, 이문분, 이상열, 이학환, 광래경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부천시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집중 홍보. 부천시는 올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전년 대비 5.02% 인상, 4인 가구 기준 되었으며 생계급여, 21.10월 물결표사인 및 의료급여, 22.1월 물결표사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됐다. 따라서 부천시는 동절기 및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기간 1-26, 물결표 사인 2-23, 4주간을 운영함으로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 지급액, 인상.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 1억 원, 고재산 9억 원일 경우 제외된다. 그동안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생계곤란 가구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장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이 5.02% 인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1월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고령으로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 부양의무자 가구로 인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도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및 기준 완화, 중위소득 45% 46%로 확대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도 가능하다. 부천시 2022년 자활지원기본계획 수립으로 자활사업 비전 제시. 부천시 시장 장덕천은 올해 13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자활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활지원기본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능 습득 및 근로기회를 부여하는 자활근로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2022년 자활사업 민간위탁계약 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천시는 2021년 51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676명의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이 중 56명이 탈수급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외 GS 편의점 중동중앙점 등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해 저소득층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썼다. 또한 자활사업 위탁기관인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2022년에는 자활사업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원미소사 나눔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500국수 사업단 등 4개소의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2022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신규 대상자 모집.
수원시가 2월 8일까지 2022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 아동이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 운동 등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 언어 지적 자폐 성뇌 병변 등록 장애 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전문의가 발급한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22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2만 원, 차상위 계층 20만 원, 차상위 초과 물결표 사인 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 중위소득 65% 초과 물결표 사인 120% 이하 16만 원, 중위소득 120% 초과 물결표 사인 180% 이하 14만 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번지월부터 수원시가 지정한 45개 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언어 청능 미술 심리감각 발달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증명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45% 46%. 수원시의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2020에서 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쌓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은 2021년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 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 2020년 90%, 2021년 95%, 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쌓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 2021년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 타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북저로.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 특례시 출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이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늘어났다. 9개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개정돼 수원 시민 2만 2천여 명이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내 4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혜택을 더 많은 아동이 누리도록 4월부터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의 아동 1번지 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올해 1에서 3월 중단 예정이었던 아동, 2014년 2월 1일 물결표 사인 2015년 3월 31일 출생, 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4월에 2022년 1에서 3월분을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